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으면 주가증권 10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정부가 여러 경기부양책을 연기고 있지만 이것과 무려 28년 6개월 만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현재 여러분? 4월 3주차 시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굉장히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지금 인보사에 관련된 뉴스가 떴지요. 미 FDA에서 임상 3상 재개를 명했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바이오의 악몽을 가져다 준 그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애들이 지금 굉장히 괜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코스닥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호재가 가득하죠. 지금 연준에서 정크본드를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BB- 채권까지 매입한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지금 유가 폭락이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정크본드들이 파산할 수 있다라는 게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완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금융권에서는 이전의 학습 사례를 토대로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융위기의 충격을. 그런 것들이 정책 당국자들이 할 일이 맞죠. 그거를 지금 선제적으로 아주 강하게 과잉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어요. 지금 본원통화랑 M1 통화량의 발행량을 보면 지금 거의 수직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호재가 많다는 건 더 나올 호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개인적인 푸념이 그냥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 지금 12시, 1시가 다 돼 가는데요. 제가 이제 시작할 때 한 시청자 100명쯤 모이면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같이 투자 얘기도 하고 이러면 좋겠다라고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아주 소소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린 일상인 거예요. 이게 8시, 9시쯤에 주말에 앉아서 HTS 차트를 둘러보고 제가 가진 종목 플러스 관심 종목들 뉴스나 시황 같은 거 확인하고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한 주간에 이거 차트를 보면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팔고 그 다음에 시황이 어떻게 바뀌면 대응하고 막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한두 시간이면 끝나요. 끝나고 책 조금 읽다가 밀린 게임도 좀 해요. 그렇게 매일 지냈었는데 지금 오늘은 한 8시쯤에 앉아서 지금 이제 1시네요. 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한 영상을 만들면 30분에서 40분 정도 돼요. 영상 길이가. 저는 편집을 안 합니다. 그냥 녹화를 누르고 쭉 얘기하고 바로 올려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 불만도 굉장히 많으시죠. 최근에 댓글 보면. 뭐 비난도 많으시고. 힘들어도 좀 개선해야겠다 싶기도 합니다. 근데 좋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즐겁게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고 투자를 주로 하는, 그러니까 투자에 더 비중이 커요. 저는 사실 직장에서 버는 것보다 투자가 더 비중이 큽니다. 근데 개인적 사정상 직장을 다니고 있다 보니 단기적으로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자, 세계 정치 경제 시황 지도입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오펙 플러스 1차 회의가 끝났습니다. 지금 미완의 완성으로 끝난 것 같아요. 미완의 완성이 뭔 소리야. 아무튼 미완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멕시코가 안 되겠다라고 손을 들었는데 결국엔 미국이 달래고 있죠. 그러면 니들 40만 배럴 감산 못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25만 배럴 추가로 감산하겠다라고 달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돌려받겠죠. 트럼프가 누굽니까? 예, 가불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은 이제 존슨 총리께서 코로나에 감염돼서 지금 약간 힘드시죠.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은 들었어요. 사우디도 똑같고요. 러시아도 똑같고요. 러시아는 지금 오펙 플러스 회의에 대해서 결과를 문서로 남기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자기는 몇십 년 버틸 수 있다고 으름장 놓더니 이제는 야 감산하기로 했으면 문서 남겨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예, 약간 좀 블러핑을 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중국의 시진핑 형님 같은 경우에는 조기 방안을 추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 쪽에서는 방안 한다더니 뭐 연말 또는 다음 년으로 연기한다더라 뭐 이런 뉴스를 내고 있어요. 지금 팽팽하게 총선 전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북쪽의 친구들은 이제 김여정 씨가 2인자에 등극했다는 뉴스가 들립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앞으로 대북 관계에 영향이 있겠죠. 그러면 저 김여정 씨가 어떻게 해온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시간이 나면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죠. 근데 지금
개 SNS를 올려서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타까운 일본이에요. 저기도 어찌되었건 일본 국민을 우리가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피해는 최소화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총선 예정이고 빌 게이츠와 통화했다는 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컨티전시 플랜은 이렇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요. 남은 카드는 1일 가격폭 제한 축소랑 증시 개장 시간 단축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위클리 대시보드입니다.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하나씩 보고 넘어가시죠. 호재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연준이 정크본드를 매입한다고 얘기했습니다. 4월 10일에. 이 타락천사죠. 펄런 엔젤입니다. 얘들의 채권을 매입하겠다. ETF까지 매입하겠다라는 겁니다. 파생상품도 매입하겠다는 거죠. 연준이 신용대출 시장에 아드레날린 주사를 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그 법률상 정크본드를 매입할 수 없었어요. 근데 국회랑 타진했나 봅니다.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조기 방한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반기 연기한다는 소식이 있었으나 청와대가 반박했어요. 이런 것들은 한국 증시에 영향을 크게 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의 커플링 지수가 높습니다. 우리 경제는 중국의 디펜던시가 높아요. 미우나 고우나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 맞습니다. 항상 댓글을 보면 중국 망해라, 이 기회에 망해라, 뭐 트럼프 형님 중국 조져주세요 이러는데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럼 그 댓글 쓴 부모님들 직장 잃습니다. 예, 그 생각하고 항상 말을 해야 돼요. 4월 11일에 인보사의 임상 재개 뉴스가 떴죠. 바이오 암흑기의 주범들이 회생하고 있습니다. 삼바부터 시작해서 삼바 신고가 찍었죠. 삼바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 내일 수치로 말씀드릴 건데 터진 거래량에 비해서 시총의 증가량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래 대금이 2조가 발생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체크했을 때 2조 정도 됐는데 2조의 거래 대금이 발생했는데 시총은 7조가 점프해 버립니다. 이러면 거품이죠. 예. 근데 뭐 단기 거품은 언제나 이동평균선에 수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횡보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자, 바이오 암흑기의 주범들이 회생하고 있다. 지금 신라젠도 약간 살아나고 있고 네이처셀도 살아나고 있고 셀트리온도 살아나고 있고 삼바도 살아나고 코롱티슈도 살아나고 약간 이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제 좀 격변의 시기를 보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펙 플러스 감산 합의가 있었죠. 예. 러시아 문서화해야. 근데 지금 현재 일각에서는 이 상승이 달갑지 않은 세력들은 1000만 배럴 가지고 무슨 소리냐. 지금 팬데믹으로 수요가 얼마나 많이 줄었는데 1000만 배럴 줄인다고 되겠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런 얘기를 뿜뿜뿜뿜 뿜어낸다는 건 뭐 오일 인버스를 쳤다거나 아니면 전 세계 글로벌 풋 매수를 했다는 거겠죠.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악재 포인트를 보시면 두산그룹 채권 단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쌍용차 지원금은 이제 400억을 마인드라가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원래 2천억 넘는 금액을 지원해야 되는데 400억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언발의 오줌 누기다. 결국엔 사는 쪽에 손을 벌리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블랙스완이죠. 남미 아프리카 확산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4월은 배당 시즌입니다. 역송금 이슈가 이제 나올 거예요. 배당금 슬슬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 배당금은 지나갔어요. 예. 1분기 GDP 발표 시즌입니다. 이제 코로나 영향이 가시화되겠죠. 이런 것들. 자, 확진자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57%가 늘었어요.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예,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슬슬 이렇게 평탄화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사망자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지난주 대비. 예, 근데 이 회복세도 굉장히 가파르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 치료제 개발을 보시면 이제 길리어드가 첫 임상에 68% 호전됐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치료제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건 길리어드예요. 지금 현재 길리어드입니다. 나머지 애들은 변동이 없고요. 셀트리온이 2차 후보 물질 선별 작업을 시작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뮨메드가 다수 환자 치료 목적 승인을 받았대요. 이뮨메드.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애들입니다. 애들이. 필라젠이 2주 안에 북미 지역 동물 실험한답니다. 이게 지금 여기는 첫임상 68% 호전됐다는데 이제 동물한테 실험한대요.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예, 저는 어차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삼성 바이오는 이 치료제를 계약한 게 아닙니다. 치료 항체입니다. 재료예요, 재료. 예, 아무튼 삼성 바이오가 이 이슈로 인해서 거의 20% 넘게 올라가고 있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가. 저는 그래도 못 삽니다. 예, 이거 이슈가 해결돼야 돼요. 잠재 이슈가 있죠. 백신 개발은 아직 뭐 큰 이슈가 없습니다. 자, 악재 호재를 보시면 이제 하이힐드 채권 파산 위기가 약간 사라지고 있죠. 예,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증시 안정자금 투입은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원유 감산 타결, 원유 증산 취소, 이거는 해결이 됐죠. 저것도 곧 사라질 거고, 보시다시피 좀 그래요.
글로벌 주식이 급락하면 M&A 이슈가 발생할 겁니다.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아,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M&A 관련 조사나 일을 해봐서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해 알아가고 있을 겁니다. 오늘 뉴스만 봐도 뭐 동학개미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점점 지능이 발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뜨고 있어요. 거기 제 채널은 없더라고요. 예, 처음 보는 채널들이 되게 많던데 그분들이 굉장히 유명했군요. 예, 몰랐네요. 새로운 거 알았습니다. 댓글 중에 한 분이 제 채널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 박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박정철님인가? 예, 제 댓글 달아주시는 박씨 분들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아무튼 신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여러분들 주식 투자했던 그 힐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대형주, 삼성전자나 뭐 포스코나 이런 걸 사러 들어옵니다. 샀다가 주식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서 쟤는 왜 저렇게 많이 올라? 그때부터 코스닥의 잡주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씩 사봐요. 한 10,000원치 사봐요. 내가 100만원치 대형주를 샀으면 남은 돈 10,000원으로 코스닥 잡주를 사봐요. 근데 100만원짜리가 3% 올라서 3만원 오를 때 얘는 막 2배 올라서 2만원이 오르는 거예요. 이러면 야,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점점 그쪽으로 갑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신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해 알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변수예요. 아주 큰 꿈을 가지고 난 삼성전자를 30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슬슬 셀트리온을 사기 시작하고요. 신라젠, 그 다음에 HLB를 사기 시작하고 인버스를 사기 시작할 겁니다. 잘 보세요. 그게 이제 변수인 거죠. 호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호재가 줄어든다는 건 호재가 나와서 참 시장이 좋지만 더 이상 나올 좋은 소식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단기 상승의 피로감이 누적될 겁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폭락론자들이 득세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한번 봤는데요. 코스피 흐름별 외국인 보유 비중이에요. 보시면 자, 코스피에서 약간 회색의 에어리어가 외국인 보유 비중입니다. 퍼센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맥시멈이 이쯤이라고 치면 이때까지 보면 한 45% 수준으로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때 IMF 이후에 그게 풀리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샀고, 근데 여기서 외국인과 코스피의 다이버전스 구간이 생겨요. 코스피는 계속 오르는데 외국인은 계속 팔고 나가요. 이런 구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리먼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여기서부터 매도를 준비했던 겁니다. 쭉 떨어지고 다시 올라요. 다시 올라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팔았다가 다시 들어오곤 했습니다. 외국인 매매 동향은 한국 증시에 영향력이 커요. 여기서 거의 횡보하죠, 외국인. 횡보하다가 또 코스피가 역대급 박스권을 뚫어낼 때 외국인이 좀 삽니다. 샀다가 더 많은 양을 샀다가 지금 이렇게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외국인은 체계적 위험 이후에 다시 매수세로 돌아왔다라는 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랬다고요. 증시의 하방 경직성을 예상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부터 공포를 형성하는 뉴스가 난무할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2009년 1월 뉴스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국내외 32개 증권사 공매도 규정을 위반했다. 자, 이때도 똑같습니다. 이때도 공매도 금지했었어요. 공매도 금지를 했었는데 좀 한 발 느리게 하긴 했죠. 공매도 금지를 하자마자 더 떨어지긴 했지만 아무튼 공매도 금지 규정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지나 보니까 공매도에 대해서 규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일이라서 그때 뉴스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는 시장의 의혹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아마 또 조사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크게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고 공매도량이 많이 늘었죠. 그러면 규정을 어겼냐 안 어겼냐에 대해서 얘들은 당연히 조사할 겁니다. 이거는 약간 당연히 할 거예요.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겁니다. 내부에서. 뭐 제가 이분들을 안에 일하는 분들 잘 알진 못하지만 분명히 조사하고 있을 겁니다. 조만간에 이런 뉴스가 나올 거예요. 자, 특히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공매도했던 사례가 시장 예상이 자체가 개소리죠. 예, 무슨 자기들이 뭘 예상한다는 거야. 훨씬 컸던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큰 파장 예상. 글쎄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큰 파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안 했어요.
조사한 결과 32개사가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대요. 자, 공매도 전체 거래 27조 중에 51%가 위반했대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그냥 완전 무법지대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거보다 덜하겠죠. 근데 있긴 있을 겁니다. 업팅 룰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업팅 룰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진짜 신호 안 지키면서 달린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심각한 겁니다. 저는 업팅 룰을 지킨다라고 가정하고 공매도를 항상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때도 무법 천지긴 했지만 51%면 뭐 다 어긴 건 아니죠. 시장 예상보다 많은 시장 예상이 자꾸 나오는데 시장에서 누가 이런 업팅 룰 지키지 않은 걸 예상했을까요? 8조 원이나 됐다. 8조 원. 자, 전체 공매도 중 30%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며 이루어졌던 셈이에요. 이것도 약간 추측이죠. 자, 이번 조사 결과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작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증권사들의 내부 규정이 완비될 때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것도 추측이죠. 아무튼 위반 경고 조치를 내렸고, 자 보시면 이 모건 스탠리, 이 크레딧 스위스, 도이치방크, 진짜 이 호랑 말코 같은 놈들이 진짜 미제놈들은 안 돼요. 이거 보면 이거 완전 나쁜 놈들이죠. 완전 규정 대놓고 어기고 이놈들이 항상 이게 옐로우 몽키라고 하면서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금융 후진국이라고 그냥 완전 걔 무시하고 한 거예요. 벌금 내지 뭐라고 하면서. 이게 벌금도 되게 문제인 게 지금 보시면 이거 솜방망인 게 보입니다. 얘들이 만약에 이런 무차익 공매도 또는 업팅 룰을 어기는 공매도로 해서 만약에 10조를 벌었어요. 만약에 10조를 벌었어요. 그건 벌금 1조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저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저는 정말 올바른 사람이고 바른 생활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안 그러겠지만 어느 누가 1조 벌금을 내면서 9조를 안 벌까요? 약간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15개사의 기관 주의, 14개사의 경영 유의 통보를 내렸다. 이거 진짜 완전 소망망이죠.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 규정 위반 했잖아요. 했으면 처벌해야지. 무슨 주의 주고 통보. 진짜 아무튼 공매도 규제가 강화된다고 해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 나왔네요.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대우증권은 없죠. 공매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증시 영향은 거의 없다. 이건 우리가 계속 봐서 알죠. 지금에 와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반응. 이미 이루어진 거래를 되돌리지 않는 이상 주가에 영향을 줄 방법은 없다. 진짜 의미 없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의미 없는 말이죠, 이거. 이게 그럴싸한 말처럼 보이지만 진짜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 죽은 다음에 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 병이 안 걸린 상황으로 돌리지 않는 이상 그 사람 살릴 수 없다. 진짜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의 민낯이에요. 예전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뭐 가능성은 있지만 의미 없죠. 그 공매도 감소했던가요? 우리 보니까 더 많이 늘었죠. 그 뒤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 알고 있습니다. 걸릴 거 알고 벌금 낼 거 알고 한 거예요. 이번에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뉴스가 똑같이 뜰 거예요. 자, 리먼 사태 코스피 흐름을 이때 보시면 제가 수정을 좀 했습니다. 트리플 딥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더블 딥이 아닙니다. 트리플 딥이죠. 이렇게 영머리 역경이었죠. 외국인 쌍바닥을 찍었고요. 자, 여기서 삼성전자 다이버전스가 있었죠. 그러면 이걸 한번 봐야겠죠. 어제 말씀드렸죠. 이때 왜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을까라고 봤는데요. 자, 이거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짧게 끝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뭔가 생각할 포인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모했습니다. 저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뭘 전달 드려야 될지. 여러분들 한번 보면서 판단해 보세요. 이제 제가 말하는 건 그냥 제가 생각한 가이드고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때 보시면 최고점 대비 코스피 지수를 그렸어요. 거기에 동일한 선상에 삼성전자를 놔뒀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가 맥시멈을 찍고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을 때 삼성전자가 지수 대비 강했습니다. 결국엔 보이시죠? 이때를 시작으로 하면 지수보다 훨씬 강하게 올라갔어요. 자, 이거는 의도적으로 올린 거겠죠. 의도적으로 올린 걸 겁니다. 외국인들이 의도적으로 올렸고 이때 기관이 계속 사고 있었죠. 자, 여기서부터 내리꽂기 시작하는데요. 하락은 모두에게 공평하죠. 자, 하락을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보면 공매도 금지를 여기서부터 했어요. 전혀 의미 없었죠. 공매도 금지를 했지만 하락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자, 여기 하락이 끝나고 나서 매도 피날레가 발생하고 박스권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 코스피의 박스권과 삼성전자의 박스권을 보세요. 한번. 삼성전자의 박스권을 보시면 뭐 다를 거 없습니다. 다를 거 없는데 약간 코스피 상승보다 여기 좀 못하죠. 보시면 못합니다. 코스피는 이렇게 반등하고 나서 이렇게 그 U자를 그리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죠. 그러니까 코스피의 상승률보다 좀 못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상황인데 이 박스권 기간을 보면 삼성전자가 박스권을 더 빨리 뚫었습니다. 이 보시면 이게 미세하지만 보이죠. 코스피는 박스권을 못 뚫었는데 삼성전자가 박스권을 뚫고 나갔어요. 약간 이런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증시가 지금부터 이렇게 흘러간다면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코스피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거다. 그리고 코스피도 외국인 쌍바닥 찍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증시의 상승은 외국인의 쌍바닥으로 시작됐었다. 리먼 사태 때는 이걸 체크하시고 다이버전스 구간이에요. 다이버전스 구간이 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떨어지면서 오르는데 코스피는 약간 상승하면서 이렇게 조정하는 약간 상승 박스권을 그리고 있을 때 삼성전자는 하락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외국인 매수는 올라갑니다. 이때의 하락은 기관이 만들었던 거예요. 시컷 계속 사고 있던 기관이 이때 판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여기서부터 계속 사오다가 여기서부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팔기 시작해요. 이때 외국인들은 사긴 사는데 올려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올려서 샀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랐겠죠, 이렇게. 근데 삼성전자는 기관이 파는 동안 외국인이 사긴 사는데 공격적으로 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물량을 좀 이 현재 호가 밑에서 좀 받았겠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시장가를 올려 사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매수로 그냥 밀어버리는 게 아니고 밑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기우였죠. 기우였는데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거지만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를 투자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이때는 삼성전자를 많이 사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자 개인 투자자의 매수를 보면 오히려 하락했을 때 삼성전자를 더 팔았습니다. 이렇게 외국인한테 물량을 넘겼어요. 더 사고 말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도 동학개미가 많이 샀다고 하지만 삼성전자 시총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무튼 예 이렇게 됐고 개인은 이제 여기서 하락할 때 주워 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상승하자마자 바로 외국인의 물량을 넘기고 가버리죠. 그러니까 개인은 여기서 돈을 못 벌었다 정도로 보이고요. 자 깨끗하게 다시 보시면 지금 현재 움직임은 이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발생했던 다이버전스 구간에 발생했던 이 개인 투자자의 매수 움직임이랑 지금이 비슷한 거예요. 이때 보시면 뭐 개인 투자자가 결국엔 조금 사고 말아버리죠. 아무튼 이 전체적인 개인 투자자 움직임이랑 삼성전자의 개인 투자자 움직임은 달라요. 아무튼 자 이런 걸 보시면 자 한번 보시고요. 삼성전자의 박스권 돌파가 코스피 방향을 좌우했습니다.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약했습니다. 주가가 비쌌기 때문이겠죠. 지금이야 뭐 액면분할했으니까 개인 투자자가 쉽게 몇 주씩 살 수 있는 거죠. 이래됐든 저래됐든 동학개미 화이팅입니다. 자, 뉴스를 좀 보시죠. 지난주 8% 뛴 코스피 투자 심리 개선 속 변동성 장세 주의라는 또 기사인데요. 자, 보시면 지난주 국내외 증시는 대규모 경기 부양 기대감에 큰 폭 상승했다. 큰 폭도 약간 좀 확연이죠. 불붙은 투자 심리가 당분간 꺼지지 않을 전망. 이것도 진짜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되게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자극적인 단어로 써놨죠. 불붙은 투자 심리래요. 당분간 꺼지지 않을 전망이래요. 와, 진짜 어떻게 이런 레터링을 지를 수 있죠? 난 대단합니다. 이 팬데믹 확산에 따른 변동성 장세를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분석 나와죠 또.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185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할 전망이다. 되게 진짜 내일 날씨나 좀 맞추지. 지금 코스피 지수의 등락을 아주 정해주고 있습니다. 미 중앙은행은 실무경제 지원 방안 발표하고 메인스트리트 대출하고 그 다음에 정크본드까지 사는 기대감을 높였죠. 그 다음에 우려했던 유로의 그 구제금융도 합의가 됐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상장사 1분기 실적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것도 몰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몰아가는 거예요. 약간 양떼몰이 하는 거죠. 너희들 이거 집중해야 돼 라고 일단 여러분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예요.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냥 뻔히 안 좋게 나올 데이터를 지금 집중시키는 거예요. 얘들아 좀 봐, 이거 봐. 하면서 안 좋게 나올 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주의해야 될 기사예요, 이런 거. 왜냐하면 지금 실적 보면 안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별로 안 좋아지겠죠. 당연히 안 좋게 나올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을 걸 알고 주가가 이렇게 박은 거예요. 다만 팬데믹 사태로 실적 부진이 예상됐던 만큼 증시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도 추측이죠. 예, 진짜 알 수 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분이 뭐 이미 실적 눈높이 낮아진 상황 맞는 말이죠. 기업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실적 쇼크가 아니라면 증시가 크게 하락할 일은 없을 것. 이건 맞는 말이죠. 예. 궁금한 게 그래서 당신 사셨나요? 예, 진짜 글 쓴 사람 샀어요. 자, 이것도 재밌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하느니 얘기를 했어요. 하느니. 이거 되게 놀랍습니다. 저는 V자 반등을 못 본다고 하느니 얘기했어요. 대체 이분들의 무슨 이해타산이 있길래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팬데믹이 EQ가 진정돼도 회복 더딜 것이라고 아예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자, 보세요. 팬데믹 사태가 2분기 진정되더라도 주요국의 경제활동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한국은행이 전망했다. 예, 전망. 이거 전망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셀럽들이 얘기하면 굉장히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해도 제가 하는 얘기랑 워렌 버핏이 하는 얘기랑 다르겠죠. 근데 제가 맞는 말을 해도 별로 영향력이 없는데 그분은 그냥 틀린 말을 해도 영향력이 큰 거예요. 단기 충격 후에 급격한 회복을 말하는 V자 반등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간지럽네요. 코로나 아닙니다. 자, 하느니 발표했답니다. 팬데믹 확산이 주요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향후 세계 경제에 전례 없이 큰 충격을 미칠 것. 와, 세계 경제까지 하느니 판단할 수 있게 됐네요. 어찌 보면. 예, 한국이 글로벌 경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분기 중 진정되더라도 한국이란다. 각국의 확산 억제 조치 지속 등으로 회복 속도는 완만할 전망. 예, 뭐 이거는 뭐 추측이죠, 이분들. 자, 보고서를 작성하는 조사국 임준혁 이름 읽는 건 좀 그렇죠. 특히 과거 아시아 독감이나 홍콩 독감 때처럼 2차 확산이 나타날 경우, 자, 이푸문입니다. 이거 이푸문이에요. 만약 그럴 경우 올해 안에 주요국의 경제활동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당연한 말이죠. 예, 이거 약간 여러분들이 이 이푸문을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로또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2억씩 쏘겠습니다. 예, 제가 정말 그냥 이 이푸문으로 여러분들한테 선심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분 좋아지겠죠. 저놈이 로또가 안 됐지만 로또 되면 나한테 2억 준다네. 마치 내가 2억 받은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언어적 장난입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나쁜 상황을 2% 걸어놓고 뒤에 아주 나쁜 얘기를 해버림으로써 사람들이 이 뒤에 게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걸러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충 읽으면 이거 경제활동 개선이 힘들겠네. 약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암울한 전망. 예, 암울하죠. 자, 아무튼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전부 다 분석했고. 자, 서비스 비중이 높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이것도 이프입니다. 자꾸 이프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아니면 내가 그렇게 될 경우라고 했잖아 라고 이거 다 뒷배를 빼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진짜 실물 충격이 금융 부분으로 전이되면서 나타나는 취약국 재정위기, 외환위기, 주요국의 신용경색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자, 보세요. 자, 한은은 최대한 방어적인 전망을 강제받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얘들이 장밋빛 미래만 그릴 수는 없겠죠.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감히 한은이 얘기하는데 네가 지금 한은한테 네가 한은보다 잘났어? 약간 이러실 건데 2008년에도 어이없는 전망 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투자의 달인들이 아니에요. 한은이라고 해도 아주 우수한 분들이라고 해도 들어가서 지금 월급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 월급쟁이 한계입니다, 이게. 자, 그럼 보실래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때 리먼 브로더스 사태 때 기사를 좀 봤습니다. 한은이 어떤 얘기를 했었나. 지나간 걸 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분들도 이 디지털 사회에서 삭제할 수가 없어요. 자, 하는 총재, 경제 언제 회복될지 몰라.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그때 2008년 10월에 바닥을 찍고 횡보를 하다가 2009년 3월 3일을 그 영머리 역경의 바닥으로 삼고 상승했습니다. 그 흐름을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예, 하는 총재가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모른답니다. 예, 당연히 모르시겠죠. 예, 지금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자,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디플레 가능성 아직 낮다. 1,500원대 고환율 일시적이다. 라고 했는데, 한은의 경제 담당 진단 의사래요.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이 기사 읽고.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의사가 있답니다. 예. 예, 김재춘 조사국장은 마이너스 2% 성장률이 합리적인 수준, 디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맞는 말 했죠. 근데 V자형 스타일로 반등하기 어려울 것. 이때 2월 27일인데요. 3월 3일부터 V자 반등했습니다. 보셨죠? 예,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보면. 자, 이거는 그냥 제가 그때 시점에 기사를 쭉 보다가 열받아서 붙여놓은 겁니다. 색깔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계 증권사가 3월 3일부터 V자 반등했죠. 보셨죠?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 증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우세하다고 했습니다. 이 빨간 글씨는 읽지 마세요. 예. 자, 외국계 증권사가 바라보는 한국 증시의 투자 의견은 역시 비중 축소가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 올 연말 코스피 주가 목표 주가로 최저 945포인트에서 최대 1400포인트를 전망했다. 이때 1600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삭스 진짜 예. 코스피 지수가 735포인트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대요. 진짜 이때부터 외국인 계속 샀습니다. 이 진짜 이놈들이 왜 이 미제놈들이 호랑말콘지 아시겠죠? 진짜 내 눈앞에 있으면 진짜 혼날 건데 진짜 홍구멍이 나야 돼. 3월 12일 이성태 경기 하강 깊고 길어진다. 자 보세요. 얘들 리포트 읽으셨나봐요. 예, 집에서 읽어보고 잠깐만. 이름이 똑같네. 몰랐네. 이분은 하는 총재였는데 하나도 못 맞추네요 진짜. 이때부터 계속 반등했습니다. 근데 경기 하강이 깊고 길어진다라고 막 예, 경제 성장 낮아질 위험이 상당히 크다. 자, 이것도 발견하다가 그랬는데 예, 이때 계속 반등하고 있었는데 예, 3.6%로 하향했대요. 예, 계속 사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느니 하는 말이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V자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V자 반등 못 볼 수도 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분들 말이 다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셀럽들 아주 그냥 경제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맞는 말은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할 만은 하지. 오, 그렇구나. 야, 하느니 V자 반등 안 한다는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개인이 판단해야 돼요. 삼전으로 뭉쳐도 모자랄 판에 인버스로 몰려간 개미들이란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거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랑 의견을 교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 팬데믹 사태에 따른 증시 급락 이후에 회복장이 시작됐지만 이것도 위험한 얘기죠. 예. 개인 투자자들은 향후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에 대규모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뭐 맞는 말이겠죠. 이에 증권업계 안팎에서는 동학 개미 운동이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말장난하지 마세요. 예. 우려라고 뒤에 양보절을 하면서 앞에 굉장히 심한 말을 싸지르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요. 내가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상대편한테 너 진짜 못생겼고 머리도 나쁘고 너 진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거는 내가 그냥 우려하는 거야. 약간 이런 거예요. 듣고 나면 기분이 엄청 나쁩니다. 우려지만. 진짜 예. 이 펜을 든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펜을 든 사람들에게 당하면 안 됩니다. 그 내부자들이 나오죠. 예, 펜이 무섭습니다. 개인 순매수액 중 안정적인 지수 상승을 이끌 여력이 있는 자금이 많지 않다는 거. 이게 어떤 근거죠? 놀랍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아주 그냥 자신감 있게 질러버릴 수 있는 그 패기에 저는 이 기사가 굉장히 부러워요. 저 회사에서 만약에 이렇게 보고서 쓰잖아요. 저 죽습니다. 진짜. 저 죽어요. 그냥 소리로 얼굴 맞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보는 그게 나와요. 진짜 예, 이분들은 되게 속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되도 않은 글을 쓸 수 있으면. 전문가들 예, 없죠. 전문가는 없습니다. 예, 투자 시장에 전문가는 없어요. 단기적 움직임이 휘둘리지 않는다면 중장기적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건 당연한 말을 공잘맹잘하고 있는 거죠. 예, 산종목은 예, 인버스가 더 많이 샀고, 예, 4천억 더 샀고, 예, 인버스 되게 많이 샀고, 코스닥도 샀겠죠. 예, 신용도 증가했고, 이에 이른바 동학개미운동 최후가 또다시 개미들의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그립니다. 예. 진짜 여러분 열받지 않나요? 이런 거 알고 기사를 읽으면 진짜 그 기자분 진짜 저는 쌍욕합니다, 진짜. 기사 읽으면서. 앞에 또 심한 말 하면서 뒤에 우려로 끝내요. 개인 투자자 조모 씨는 32살이시네요. 굉장히 젊으신 겁니다. 젊으신 거예요. 그럼 투자 경험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겁니다. 자,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죠. 개미들이 삼성전자 등 우량주에 몰려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예. 인버스 상품에 이렇게 많이 투자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분 진짜 초보죠. 이걸 왜 모르죠? 이 기사가 난 지가 언제고, 여기 보시면 막 신용도 증가하고 있는데 몰랐대요.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입니다. 더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인데, 이건 왜요? 왜 똘똘 뭉쳐야 되죠? 저 이것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실. 왜 동학개미들이 삼전으로 뭉쳐야 되죠? 이 프레임 자체가 좀 웃긴 거예요. 삼전 안 사도 됩니다. 예. 삼전 안 사도 돼요. 다른 좋은 종목 많습니다. 왜 굳이 삼전으로 뭉쳐야 되죠? 이러면은 그 약간 성동격사에 당할 수 있습니다. 예, 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거. 개미들이 힘이 빠져버린 거 아닌지 걱정해. 힘이 왜 빠지죠? 예. 이게 예, 지금 매수 대기 자금이 44조입니다. 힘이 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예, 지금 괜한 걱정을 하는 거고 이분이 진짜 존재하는 분인지도 모르겠고 이 기사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타난 가상의 인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없습니다. 예, 그냥 경기회복과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 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투자를 이어가야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조언? 예, 이분들이 조언을 한다.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더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으면 이것도 무슨 이유죠? 저 진짜 예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놀랍습니다. 이거 진짜 무슨 근거죠? 이게 무슨 근거죠? 예, 가능성이 높답니다. 예, 높으면 근거를 대야 되는데 개인들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으냐가 관건. 이것도 왜 관건이죠? 예, 아무튼 이 정말 개판인 기사입니다. 예, 요즘에는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쓰고 안에 진짜 내용을 진짜 쓰레기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쓰레기예요. 진짜 쓰레기입니다. 그냥 조회수 높여서 그 광고비나 받으려고 하는 거고 거기다가 무슨 사주를 받았는지 뭔가 불안 심리를 조장하려는 기사예요. 저님들은 개인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해서 돈 버는 꼴을 못 보는 직업입니다. 보세요. 증권업계 전문가, 전문가, 리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카페 가입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해서 돈 버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무시가 답입니다. 이거 보세요, 그럼. 제가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인테리어 시공자가 있어요. 개인이 시공하기 시작하면 밥을 굶습니다. 맞죠? 근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집 내부 리모델링의 DIY는 꾸준히 해야 성공적일 거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밥그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중고차 딜러예요. 개인이 직접 중고차를 사기 시작하면 밥을 굶습니다. 이 사람들은. 맞죠? 스스로 차량의 고장 및 조작, 침수 여부를 꼼꼼히 봐야 한다라고 막 조언하기 시작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주택관리 본부 대행자예요. 개인이 직접 전세권, 임차권들을 등록하기 시작하면 밥 굶습니다. 대행료를 못 받죠. 경매 및 아파트 물건을 등록할 때 급하지 않게 천천히 하면 안전할 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누굴 걱정할까요? 자기도 밥 굶는데. 자, 공인중개사예요. 개인이 직접 계약서를 쓰고 집 보러 다니면 밥 굶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아파트 계약 시 내부를 꼼꼼히 보고 근저당 압류 등을 잘 확인해야 된다라고 막 조언을 하고 있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금융투자업계, 사모펀드 업계, 외국인 증권사 전문가라는 분들요. 만약에 개인이 경거마동하지 않고 중장기 투자해서 니들이 돈 벌면 무리 없이 더 잘 투자해서 돈 벌 거다라고 얘기하는 꼴인 겁니다. 자, 보세요. 개인이 PB 펀드 투자 안 하고 직접 투자하면 수수료 감소로 밥 굶습니다. 외인기관 개인이 삼국지입니다. 개인이 승리하면 자기들 밥 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해서 돈 벌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 리포트, 그 다음에 외국인 리포트, 그 다음에 기사로 막 쏟아져 나오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돈 벌기를 바라지 않는 내용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고 봐야 돼요. 이런 거는 색안경을 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여러분들 잘 되는 꼴을 볼 리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쿠이보노입니다. 모든 행동에 이유가 있어요. 증권사, 보험사 똑같아요. 보험사가 여러분들의 그 병을 안전하게 챙겨주고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험사도 자기들 돈 벌려고 있는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보험을 청구하기 시작하면 진짜 와서 꼼꼼히 봅니다. 어떻게든 돈 안 주려고. 그러니까 증권사나 보험사나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업체가 아닌 겁니다. 전 보험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자, 외신입니다. IMF의 이제 포캐스트 예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이란 거죠. 그게 나올 거고요. 그게 14일인가 그때 나옵니다. 이코노믹 데이터가 나온다. 이제 얼만큼 더 하락할지가 궁금한 거겠죠. 이 수치들이 어떤 게 나오는지 뒤에서 보시고요. 페드에서 얘기한답니다. 찰스 에반스라는 분이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어닝 시즌입니다. 이제 그 글로벌 아주 비기스트 뱅크들이 먼저 발표를 하는데요. JP 모건,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 골드만삭스. 진짜 나쁜 놈들이네요. 지금 보니까. 아무튼 이놈들이 실적을 발표한대요. 그다음에 오일의 아웃풋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컷 딜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밸런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멕시코가 감산을 거부했는데 미국이 어느 정도 들어준 상황입니다. 그런 걸 고려해야겠죠. 간추린 뉴스입니다. 자, 키신저 씨 아시죠? 이분이 팬데믹 세계 질서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기사를 읽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렇게 강한 단어를 쓰는 거는 신중해야 되는데 영원히 바꿔놓을 거래요. 뭐 그런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런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국가 간에 약간 경계심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방역 체계도 갖출 겁니다. 서로. 이제 막 그 WHO에서 급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그 틀딱이란 말 아세요? 그러니까 틀딱이 늙은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나이가 적건 많건 그냥 자기의 신념이 있으면 그거를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을 보고 틀딱이라고 불러요.
이분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갑자기 예시를 2차 세계대전을 들고 있어요. 저게 몇 년 전인가요? 예.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되게 그럴싸하게 들릴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셀럽들의 말은 사람들이 그냥 아주 그냥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거든요. 전 제가 느끼고 판단하는 것만 믿지 저런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예시를 2차 세계대전 당시라고 하더라고요. 위기의 두산 계열사 매각 사재 출연 추진 검토 다음 행보는 약간 이런 겁니다. 두산솔루스를 매각하네요. 두산솔루스 최근에 많이 올랐죠. 저게 전기차 관련 종목입니다. 예, 두산이 이제 채권단에 휘둘릴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뉴스들이 나올 거니까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월 위기설이 근거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예, 지금 현재 하는이랑 그 금융위랑 좀 다르네요. 스탠스가. 대공황 이후 최악이다. V자형 반등할 것. 두 단체가 싸우고 있습니다. 게오르기바 IMF, 그 다음에 파월 미 연준이 각각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단체를 보시면 이것도 약간 쿠이번호죠. 둘이 약간 스탠스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IMF는 아시죠? 우리나라 와서 했는 짓을 아시죠? 얘들은 어차피 돈으로 돈 장사를 하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미 연준 의장은 지금 경기가 망하면 안 됩니다. 예, 경기가 망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둘 중에 한 명만 맞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재밌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론, 폭락론으로 나눠지면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양비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재밌습니다. 갑부된 사람도 이제 내가 주식하면 필망하는 이유 셋, 이 내용 읽어보면 재미없습니다. 예, 읽어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투자 능력을 알라는 겁니다. 돈을 벌면 네 운인 거를 인정해라.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대도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개인 투자자를 또 무시한 내용이에요. 자기는 삼성전자 보유하면서 꾸준한 투자로 좋은 때 부를 갖게 됐대요. 예, 한일 지금 경제 전쟁은 이슈가 없습니다. 예, 미중 무역 분쟁도 아직은 이슈가 없습니다. 예, 다음 주 경제 캘린더입니다. 지금 뭐 부활절로 월요일까지 쉬는 나라가 영국, 독일이 있고요. 그다음 원유 재고가 발표되는데 원유 재고가 예측치는 약간 낮아지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상당히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WTI 오일이 약간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지수들이야 뭐 원래 안 좋게 나올 거 알았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싶은 거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간 줄어들어요. 이러면 괜찮아지는구나 라고 느낄 겁니다. 중국 GDP가 마이너스 6%면 진짜 난리 난 겁니다. 이거 저거 나오면서 출렁일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이. 자, 이제 4월 14일에 IMF 세계 경제 전망이 나오고요. 15일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일에 블록체인 관계기관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디지털 화폐나 블록체인의 활성화 내용이 있겠죠. 그 다음 팬데믹 대응 R&D 지침이 배포됩니다. 17일에. 예, 이런 것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 세계 증시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다우존스도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했고요. 지금 저항선을 깨고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항선을 깨고 올라갔죠. 예, 저항선 깨고 올라갔습니다. 저항선은 계속 저항되고 있었어요. 이 꼬리가 여기 밑꼬리, 윗꼬리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진짜 모양 그대로 가시밭길입니다. 이거 굉장히 강한 저항이에요. 기술적 분석상 강한 저항이란 겁니다. 근데 아무렇지 않게 뚫었는데 거래량이 담보되지 않았습니다.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줄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페이크 상승이다라고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나스닥은 일단은 다우존스랑 좀 다르죠. 예, 다른데 얘도 어차피 강한 상승을 했고 저항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저항대예요.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락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그어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박스권을 그려도 할 말은 없습니다. 이거 한국 증시랑 똑같은 움직임이죠. 예전에 다우존스보다는 지금 코스피가 훨씬 좋습니다. 3양봉을 그렸죠. 3양봉. 근데 아직 저항선은 못 들었어요. 저항이 여기입니다. 근데 저항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아졌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뚫고 올라가려면 호재가 필요합니다. 호재가. 지금 발생한 호재는 여기까지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폭락론자가 그거 봐라 내 말이 맞지라고 본인의 손실난 인버스를 보면서 자위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지금 현재는 코스피보다 훨씬 좋죠. 예. 보시면 저항이고 나발이고 다 뚫었어요. 예. 다 뚫었습니다. 다 뚫었고 이제는 여기 저항이 생겼는데요. 여기서 횡보를 해주면서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걸 예상했는데 지금 바이오가 분위기가 좋아지면 또 모릅니다. 지금 현재. 진짜 코스닥은 V자 반등하면서 삼성전자 주주로 가지고 놀 수도 있어요. 동학개미들아 코스닥이 더 오르는데 약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 번 더 기억해 보세요. 개인 투자자가 주식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숏 포지션을 보시면 하나를 좀 바꿨습니다. 제가 여기 외국인 보유 비중으로 바꿨어요. 이게 환율이었는데 외국인 보유 비중으로 바꿨습니다. 퍼센테이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줄고 있죠. 줄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용 잔고가 다시 늘고 있어요. 늘고 있고 대차 잔고랑 공매도 잔고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잔고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대차 잔고랑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공매도 잔고는 아직 상환할 게 많죠. 지금 현재 공매도를 상환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은 공매도 숏커버링으로 올라오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상승한다면 공매도 잔고가 확 줄겠죠. 이거는 이제 서로 완전히 마이너스 1 상관계수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상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보통 이때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공매도량이랑 공매도 잔고랑 증시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면서 공매도 잔고가 올라가요. 이렇게. 왜냐하면 상승하면서 공매도를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공매도가 금지가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뭐 조금 발생하고 있지만 이거 왜 발생하는지 좀 궁금하네. 아무튼 발생하고 있는데 거의 뭐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공매도 금지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고장난 시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외화시장 주간 동향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는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지금 저렇게 큰 변동성을 이렇게 했고 여기서 추가적인 악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달러가 풀리고 있는 꼴을 보시면 압니다. 뒤에서 같이 보시고요. 원달러는 같이 움직일 게 뻔하고요. 지금 원달러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 언론이 많습니다. 금융위기가 온다. 달러로 돈을 벌어야 된다.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는 유튜버도 많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달러 위안은 지금 현재로서는 7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를 보시면 이제는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나름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지금 뭐 문서로 남기자라고 할 정도로 감산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V자 반등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지금 다시 언론이 이상을 만들고 있어요. 1000만 배럴 합의만 하면 다 끝날 것처럼 얘기하더니 이제 1000만 배럴 감산에 합의하고 나니까 얘들이 야, 지금 수요가 준 게 얼만데 1000만 배럴 가지고 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도 아수라백자처럼 계속 바뀌어요. 그런 것들이 투심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산 합의를 했기 때문에 바닥이 잡힌 거는 자명합니다. 여기서 더 떨어뜨리면 매수세를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골드 컨트랙은 골드가 상승하는 거는 금융위기가 온다, 경제위기가 온다랑 동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리먼 때도 봤잖아요. 리먼 때도 바닥을 찍고 상승할 때 금값이 계속 올랐어요. 금값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이 최고구나라고 알아가지고 계속 투자하고 있는 거죠. 자, BDI는 지금 현재는 상승 후 횡보하고 있습니다. 약간 글로벌 증시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이거는 약간 반등을 예상을 한 거고요. 이 흐름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흐름대로라면 지금 글로벌 증시는 횡보할 확률이 높습니다. 횡보할 확률이 높아요. 디램 익스체인지는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하네요. 가격 상승폭을 보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는데요. 지금 약간 페일러가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추세이기 때문에 페일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삼성전자 관련 떨어뜨리기 딱 좋죠, 진짜. 디램 수요 개폭망, 팬데믹으로 디램 수요 완전 떨어져서 반도체 업체들 폭망할 것, 뭐 이러면서 삼성전자 팔아 제끼면 개인 투자자가 버틸 수 없습니다, 진짜. 그런 상황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본원통화입니다. 본원통화가 지난주보다 훨씬 더 상승했습니다, 지금. 본원통화 발행량이 이 기울기가 진짜 이때 금융위기 때 똑같죠.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돈은 계속 풀릴 거예요. 돈은 계속 풀릴 겁니다, 지금. 돈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입니다. M1 통화도 지금 엄청나게 풀리고 있죠.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금융위기 때 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어요. 대차 대조표 보세요. 또 상승했습니다. 뭐 양적 완화가 아니다, 여신이다라고 하신 분들은 계속 그러고 계세요. 계속 그러고 계시고 지금 현재 대차 대조표 상승하고 있고요. 돈 풀리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여기서 금융위기가 반등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현존하고 있는 통화 정책이나 통화량이나 정책이나 금융 당국자들의 역량으로는 회복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마치 그 영화에서 어벤져스가 타노스한테 대항하다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현존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못 막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금융시장이 망한 거예요. 예. 금융시장이 망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고 모두가 그냥 다 손해를 보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경기를 부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돈 가진 금융권이 반응만 하면 될 차례예요. 어차피 하느니건 패드건 걔들이 증시를 올릴 수 없습니다. 어차피 주식을 직접적으로 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릴 수 없습니다. 올릴 수 없는데 결국 돈 가진 뭐 JP 모건, 메릴린치 그런 그 돈 가진 애들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걔들이 올리는 거지 하느니 뭐 V자 반등이 있니 없니 이런 소리 하는 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10년물은 지금 현재는 약간은 조금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팔아야 돼요. 이걸 산다는 건 이게 0 밑으로 떨어진다, 0에 수렴한다는 건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지만 채권을 사고 있다고 하죠. 네, 그런 겁니다. 돈은 결국에는 제로섬인 거예요. 10년물과 2년물은 안정세고요. 10년물과 3개월물도 안정세입니다. 지금 테드 스프레드는 경제 위기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굉장히 독려하고 있겠죠, 이거는. 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지금이 몇 시지? 예. 1시 반이다. 이거 굉장히 오래 했네요. 아무튼 오래 했는데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한 주도 뭐 매주가 지금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3주 동안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상승을 했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으셨고 엄한 것만 사지 않으셨으면 지금 굉장히 수익을 크게 보실 타이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을 일단 즐기시고요. 다음 주에 하락하더라도 설마 3주 상승한 분이 다 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를 지켜보고 대응해도 내가 반등장에서 얻은 수익은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내가 바닥부터 사서 머리 끝까지 다 먹어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좀 천천히 느긋하게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아직 뭐 이 주의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시고 주식시장도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